네, 전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바람이 여야 가리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한 검찰은 내일 현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숨죽인 여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집중 정리합니다. 유영아 YTN 개건 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국정원장 한 명이 자백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제해 보시죠.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전직 국정원장 3명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이 됐는데 유 해설위원님, 네. 배경이 뭡니까? 지금 이병호 전 원장은 어떻게 보면 전직 국정원장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뭐 여론조사 비용 5억 문제라든가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라는 진술을 했고, 근데 이제 좀 전에 YTN에서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지금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2012년 당시에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댓글 등 정치 공작, 그래서 철저히 은폐해야 한다, 이러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 이거 2014년도에 썼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대처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고 댓글 조작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의 존폐이기다. 그런데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정치적으로요. 당시에 2012년도에 이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댓글, 그러니까 어떤 국정원과 뭐 사이버 사령부 또 민간인까지 동원한 댓글이 실제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당선을 도운 것이다라는 문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 때 이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저희가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그 당시에 3.6%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약 108만 표 차이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선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동층이라든가 부동층이라든가 이런 층들을 예를 들면 주저했던 층들이 예를 들면 이런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몰렸다라든가 아니면 보수층들이 강고하게 집결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국정원의 이런 광범위한 아주 뭐 군사이버까지 동원한 이런 광범위한 여론 조작,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던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상당히 한 후보에게, 특히 박근혜 후보에게 당선을 도와준 결과가 아니냐.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은 결국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국정원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네. 이게 걸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확대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영장에 대해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재청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 영장 청구에서 남재준, 그다음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 때 이병호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를 받아가지고 상납했을 뿐 본인은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 또 국정원 관례상 본인이 따랐을 뿐이었다, 이렇게 발뺌하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상납했다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또 이병호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월 1회씩 독대를 했다는데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앞서 유영아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이 이번에 검찰에 확보가 됐다, 이런 소식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댓글 조작 은폐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초기였지 않을까. 그러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이라고 본다면은 아마 이병호 전 원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돈을 갖다 줬기 때문에 책임이 예. 없다. 네. 그렇게 본다면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시를 했고 받아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 때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5억 원 문제도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 문제도 아마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불가피하겠죠. 네, 검찰에서는 추가 기소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국가 국민의 세금을, 그러니까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과 국정원이 이 결탁을 해서 말이죠. 이 국정원의 세금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의 사금고식으로 썼다라는 것으로 지금 뭐 의혹입니다만은 네. 검찰 발표지만은 그래서 약 지금 검찰에서는 국정원에서의 70억 정도가 상당히 부당하게 불편부당하게 위법하게 사용된 것을 보는데 그중에 40억은 예를 들면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가져간 것이고 네. 나머지 30억은 또 이제 지금 용도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그 당시에 그 구속기한 연장이 되면서 변호인들도 다 사임을 하고 네, 그렇죠. 재판 거부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재판을 정치화시키고 남아있는 어떤 친박 세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했다라는 부분들이 증언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정치화하려고 했던 의도는 사실상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뭐 어떻게 예. 조사해야 될까요? 지금 뭐 국선 변호사도 안 만나고 있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은 뭐 검찰이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네, 사실상 구치소로 찾아가서 일단 검찰 조사라든가 수사라는 것은 뭐 답변을 안 한다 그래도 묻고 답하고 최소한 형식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구치소로 찾아가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 형량은 더욱더 물론 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증언들이 말씀하신 대로 쏟아지면서 사실은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에게 이 특활비 1억 원이 건네갔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직접 뭐 자수서를 통해 가지고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에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국정원 메모 장부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경환 의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14년 10월에 1억 원이 전달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시점에 누가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검찰이 정확하게 밝혀내야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뭐 구속 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병기 전 원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최경환 의원이 실제 전달받았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건넨 것은 아니고 지출 승인만 했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현수 기조실장을 통해서 줬다라는 거죠. 그 지출 승인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기조실장이 그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과연 현직 국정원장의 승인도 없이 자기 임의로 했겠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검찰에서는 아마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를 기재된 회계 장부까지도 확보했다. 이런 게 지금 자꾸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봐야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였고 정권의
가장 큰 핵심적 실세 아니었습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예. 그래서 이 국정원 예산 부분, 특히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서 경제부총리 기재부에서 그걸 예산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야당에서 뭐 한 언론 보도입니다만은 야당에서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니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안 된다. 그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황 나오는데 이 특활비라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 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예를 들면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봤을 때 이 재벌의 검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의 검은 돈이라든가 이런 돈을 많이 정치인들이 갖다 쓰면서 네. 뭐 감옥도 많이 가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대가성이 있단 말이죠. 대가성이 있고 그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고 또 언제 탈날지 모른단 말이죠. 항상 그거는 불안한 돈인데 이 국정원 이 특활비라는 것은 말이죠. 이제 와서 이게 드러났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굉장히. 원래는 특수활동비를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뭐 국정원 특활비가 4,900억 정도 되는데 약 10% 정도가 이제 국정원장이 임의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뭐 간첩을 잡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정보 건가요?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뭐 필요할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처리하지 네. 말아야 되는 특별한 돈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해외 정보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북한의 뭐 정보망을 우리가 굴려야 된다든가 그럴 때 쓰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정권 유지용으로 써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정권 이해의 당사자들이니까 이것은 혹시나 나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청와대에서 갖다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이 전에는 뭐 재벌의 검은 돈을 쓰다가 이제는 국정원의 그 몇천억이나 되는 돈들을 뭐 그 중에서 일부를 갖다 썼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의혹이냐면 당시 실세 의원들한테 나눠줬다. 또 뭐 어떤 의원들한테 줬다. 뭐 떡값 명목으로 가져갔다. 청와대에 갖고 갈 때 뭐 007 가방을 갖고 가서 줬다. 관례였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예. 이런 부분까지도 실제로 굉장히 흘러나오고 있고 이것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만약에 받았다면 할복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날 때 정치인의 반응은 두 가지로 일단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절대 받은 바 없다, 억울하다. 그럴 경우가 있으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자기 확신형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대부분 다 그럴 리 없다, 네. 받은 바 없다라고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 사람은 줬다고 그러지만 받은 사람이 받은 바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국민의 불신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경환 의원이 받은 돈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았다고 하는 그 40억 원과 별개의 돈이라는 별개라고 검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밝히고 있는데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최 의원 말고도 다른 친박 의원들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그건 검찰이 알고 있겠죠. 저는 상당 부분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검찰의 어떤 뭐 행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것은 과연 그런 식으로 국정원의 특활비를 예를 들면 이전 정권의 아니면 저 권력의 담당자들이 정말 떡값 명목이라든가 정권 유지용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아무래도 여야 정치권이 다 이 문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드러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촛불 국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 권력, 국민의 주권이 여기까지도 들어가고 있다. 권력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아주 부당하고 비리, 사실상 국정원 좀 갖다 쓴다 그래서 그게 밝혀질 거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밝혀졌다는 것은 결국은 2016년, 17년에 벌였던 국민들의 어떤 그런 함성과 요구, 이런 혁명적 열기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지 않으면 정권의 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있다 그러면 아마 계속 밝혀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상납도 같이 따져봐야 된다. 검찰에서 매년 특수활동비 100억 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게 형평에 맞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 원, 가족 횡령 의혹 사건,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을 페이스북에 쏟아냈습니다. 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대응하는 방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의 이제 맞불 작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만 국정활동 특별활동비만 사용한 게 아니고 이전 정부도 사용했는데 왜 억울하게 박근혜 정부만 조사하고 처벌하려고 하느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에도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사해서 처벌하자. 이렇게 맞불을 놓으면서 요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용했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좀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단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까? 예, 두 가지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검찰이 매년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약 한 200억 원 됩니다. 그중에서 2분의 1인 100억 원 정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 이 부분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사비를 법무부에 이렇게 상납했느냐, 그 목적이 뭐였느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노무현 정부 때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권양숙 여사가 3억 원을 받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이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면은 밝혀서 만약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얼마를 받았었는지 이 부분은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의 태도에서 보면 이전 정부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어떤 책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우리만 잘못했느냐, 과거 정부도 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함께 죽자는 물고 들어가기 이런 맞불 작전은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가지 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분석했듯이 네. 이런 부분은 결국 검찰이 지금 계속해서 할 것이 이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맞불 작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법무부하고 그 특활비 문제는 법무부에서 오늘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다. 검찰에서 법무부에게 상납한 것이 아니라 네. 이번에 그 법무부 특활비 예산이 총 285억인데 이 중에서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가 179억, 법무부에 배정된 게 105억이고 대검에 179억이 배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배정된 예산을 내려보냈다라는 거죠. 상급기관에서 예, 상납한 게 아니라 예산을 줬다. 예산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특활비 문제는 사실상 이번에 많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도 사실상 이 영수증 없이 이런 엄청난 돈이 쓰고 있다라는 문제. 이런 나라 과연 있을까? 독재국가나 비밀국가나 있지 실제로 예산이 공개된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예를 들면 국정원장 손에서 놀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검찰 특활비도 얼마 전에 그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그 특활비 문제로 인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활비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2년 6개월 전에 그런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그 성완종 사건이 있었을 때 네. 성완종 돌아가신 그 성완종 씨, 고 성완종 씨가 준 1억 갖고 당신이 한나라당에 기탁금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니다. 원내대표 때 특활비를 모아서 네. 그것을 집에 갖다 줘서 집사람이 가져가서 그걸 비장으로 모아서 1억을 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또 같이 한 거죠. 문제 제기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또 최근에 오늘인가요? 어제 그것을 아니다. 구체적으로 또 그 내역을 밝혔단 말이죠. 하여튼 이 특활비는 하여튼 이제 그 주요 권력 기관장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영수증 없이 처리한다 그러는데 그럼 권력의 그 장에 의지의 마음이고 도덕성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 국민 세금인데요. 사실상 지금의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월급 봉급 노동자의 50%, 40%나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다 이렇게 쓰고 있다. 그것을 권력이라든가 정권 유지용으로 썼다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요. 제도적 장치를 엄격하고
또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살펴보면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제명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게 될까요? 아마 이런 그 최경환 의원 또 서청원 의원의 뭐 측근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만약에 사실관계로 밝혀진다면은 당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초기에 했던 시점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친박 청산 문제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인위적인 의원총회를 통해서 3분의 2 의원들의 찬성을 받아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제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어려워질 것 같고요. 12월 중순에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의 벌어지는 일련의 사정 칼날이 과연 친박 청산을 내걸어 온 홍준표 대표에게 또 어떤 선택지로 작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은 야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현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내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합니다. 주제해 보시죠. 그리고 분명하게 강조하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앞선 보도와 앞선 질문들이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자제할 부탁드립니다.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네,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다. 전병헌 전 수석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핵심 혐의가 뭐죠? 그러니까 전병헌 지금 나왔습니다만 전병헌이 전 수석이죠. 사퇴했기 때문에 전병헌 전 수석의 주장은 비서진들의 일탈 행위인 것이고 롯데홈쇼핑 문제는 롯데홈쇼핑의 재인가 문제였다 그러는데 이것은 4월에 이미 났다. 제가 만난 것은 강 사장을 만난 것은 5월에 만나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방희 간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e스포츠 재단이라는 것에 명예회장이었기 때문에 결제 라인이 아니었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반면에 검찰은 실제로 강영구 사장이 검찰 수사에서 보니까 전병헌 전 수석을 만난 뒤에 3억을 후원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고 예. 또 롯데그룹 보고서까지도 확보했다 그럽니다. 자, 지금 화면 보면은 네. 그 일련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 돈을 건넸다. 그런데 네. e스포츠 협회의 회장은 전병헌 전 수석이 네. 역임을 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이때 전 수석이 의원 시절에 그 재승인 관련한 그런 상임위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방에 있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의혹이죠. 변칙적으로 뒤쪽 주기가 곤란하니까 검찰의 생각이겠죠. 이 e스포츠라는 곳에 줘서 거기서 후원금을 줘서 거기서 비서진들이 예를 들면 거기서 약 1억 1천만 원 전을 빼내서 선거 자금으로 썼다라는 것이 검찰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롯데발행의 400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전병헌 전 수석의 자녀들이 사용한 정황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검찰도 이 부분은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퇴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살아있는 권력에 우리가 혐의 입증이 자신이 없으면은 이런 발표를 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정치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주었다 안 줬다. 근데 대부분 다 이것은 준 부분과 사실과 날짜,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부분 다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판결까지 가는 게 대부분 관례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전병헌 전 수석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 물론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도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현재 정무수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뭐 유쾌한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 결국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전 수석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원장님.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이제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아침에 소환이 되는데요. 자, 이제 검찰이 나중에 죄 같은 것들을 이제 붙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제3자 뇌물죄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전병헌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에 미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롯데 홈쇼핑 그 재인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부분 우리가 뇌물죄는 명시적인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대가성 여부라든지 또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은 뇌물죄로 인정이 되고 본인이 직접 수수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비서진이라든지 제3자가 본인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3자 뇌물죄 성립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우리 유영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전격적으로 소환을 하게 된 거거든요. 16일 날 정무수석의 사표를 내고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아마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저렇게 사법 처리가 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만약에 전병헌 수석이 현직 정무수석 지금 한 6개월 정도 네. 출마한 지 6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현직 정무수석에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비리와 부정의 혐의를 받아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지만은 일단은 하여튼 이전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시절에 그것도 몇 년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여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혐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랐겠지만은 그런 혐의를 있고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을 정치인을 현재 초기에 정무수석으로 임명해서 활동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하여튼 뭐 이로울 건 전혀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문제는 깔끔하게 처리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을 청와대가 뭐 변호하거나 네. 예를 들면 아니라고 한다든가 아니 민주당에서도 뭐 예를 들면 변호하는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이것은 검찰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그나마 하여튼 뭐 타격을 가하지 않는 아마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진행됐다 한다면 적폐청산 작업,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흔들리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 예를 들면은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공평하게 한다. 저 현직 청와대 수석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칼날을 비껴나가지 않고 검찰에서 분명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네. 그런 적극적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또 고심이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국회에 다시 한번 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한번 해달라. 이렇게 제 요구를 했는데 그 시한이 내일이라면서요? 네, 내일까지 청와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벤처부의 위원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은 아무래도 내일 위원회가 열리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3일에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아마 내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행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야당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재산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상속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세금을 많이 줄였고요. 또 삼수 사수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고 하는 이런 좀 편향된 어떤 사고방식,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임명을 강행한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네, 청와대에서 임명을 할 거로 자꾸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국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자신 스스로가 상당히 개혁을 얘기했고 진보적 경제학자라고 했는데 자신의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누적이 됐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5대 인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범법이나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네. 사실상 이 청문회 과정을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은 야당에서 그 외에 다른 사실들을 추가 폭로한다거나 그래서 여론으로 어떤 몰고 나가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는 공세가 좀 크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 여권으로 봐서는 다행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홍정학 후보자가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 그런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 그럴지라도 청와대에서는 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아 YTN 개헌 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바람이 여야 가리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한 검찰은 내일 현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숨 죽인 여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집중 정리합니다. 유영아 YTN 개헌 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전 국정원장 한 명이 자백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제해 보시죠.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전직 국정원장 3명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이 됐는데 유 해설위원님, 네. 배경이 뭡니까? 지금 이병호 전 원장은 어떻게 보면 전직 국정원장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뭐 여론조사 비용 5억 문제라든가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라는 진술을 했고, 근데 이제 좀 전에 YTN에서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지금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2012년 당시에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댓글 등 정치 공작, 그래서 철저히 은폐해야 한다. 이런 국정원 내부 보고서, 이거 2014년도에 썼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대처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고 댓글 조작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의 존폐이기다. 그런데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정치적으로요. 될까요? 지금 뭐 국선 변호사도 안 만나고 있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은 뭐 검찰이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네, 사실상 구치소로 찾아가서 일단 검찰 조사라든가 수사라는 것은 뭐 답변을 안 한다 그래도 묻고 답하고 최소한 형식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구치소로 찾아가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 형량은 더욱더 물론 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증언들이 말씀하신 대로 쏟아지면서 사실은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에게 이 특활비 1억 원이 건네갔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직접 뭐 자수서를 통해 가지고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에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국정원 메모, 장부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경환 의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14년 10월에 1억 원이 전달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시점에 누가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검찰이 정확하게 밝혀내야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뭐 구속 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병기 전 원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최경환 의원이 실제 전달받았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건넨 것은 아니고 지출 승인만 했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현수 기조실장을 통해서 줬다라는 거죠. 그 지출 승인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기조실장이 그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과연 현직 국정원장의 승인도 없이 자기 임의로 했겠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검찰에서는 아마 국정원의 특갈비 사용처를 기재된 회계 장부까지도 확보했다. 이런 게 지금 자꾸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봐야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당시에 2012년도에 이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댓글, 그러니까 어떤 국정원과 뭐 사이버 사령부 또 민간인까지 동원한 댓글이 실제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당선을 도운 것이다라는 문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저희가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그 당시에 3.6%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약 108만 표 차이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선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동층이라든가 부동층이라든가 이런 층들을 예를 들면 주저했던 층들이 예를 들면 이런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몰렸다라든가 아니면 보수층들이 강고하게 집결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국정원의 이런 광범위한 아주 뭐 군사이브까지 동원한 이런 광범위한 여론 조작,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던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상당히 한 후보에게 특히 박근혜 후보에게 당선을 도와준 결과가 아니냐.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은 결국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국정원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네. 이게 걸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확대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영장에 대해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재청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 영장 청구에서 남재준, 그다음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 때 이병호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를 받아가지고 상납했을 뿐 본인은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 또 국정원 관례상 본인이 따랐을 뿐이었다. 이렇게 발뺌하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상납했다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또 이병호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월 1회씩 독대를 했다는데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앞서 유용화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이 이번에 검찰에 확보가 됐다. 이런 소식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댓글 조작 은폐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초기였지 않을까. 그러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이라고 본다면은 아마 이병호 전 원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돈을 갖다 줬기 때문에 책임이 예. 없다. 네. 그렇게 본다면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시를 했고 받아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 때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5억 원 문제도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 문제도 아마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불가피하겠죠. 근데 검찰에서는 추가 기소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그러니까 이것이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과 국정원이 이 결탁을 해서 말이죠. 이 국정원의 세금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의 사금고식으로 썼다라는 것으로 지금 뭐 의혹입니다만은 네. 검찰 발표지만은 그래서 약 지금 검찰에서는 국정원에서의 70억 정도가 상당히 부당하게 불편부당하게 위법하게 사용된 것을 보는데 그중에 40억은
예를 들면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가져간 것이고 나머지 35억은 또 이제 지금 용도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그 당시에 그 구속기한 연장이 되면서 변호인들도 다 사임을 하고 네, 그렇죠. 재판 거부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재판을 정치화시키고 남아있는 어떤 친박 세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했다라는 부분들이 증언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정치화하려고 했던 의도는 사실상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뭐 어떻게 조사해야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였고 정권의 가장 큰 핵심적 실세 아니었습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예. 그래서 이 국정원 예산 부분, 특히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서 경제부총리 기재부에서 그걸 예산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야당에서 뭐 한 언론 보도입니다만은 야당에서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니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안 된다. 그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황 나오는데 이 특활비라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 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예를 들면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봤을 때 이 재벌의 검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의 검은 돈이라든가 이런 돈을 많이 정치인들이 갖다 쓰면서 네. 또 감옥도 많이 가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대가성이 있단 말이죠. 대가성이 있고 그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고 또 언제 탈날지 모른단 말이죠. 항상 그거는 불안한 돈인데 이 국정원 이 특활비라는 것은 말이죠. 이제 와서 이게 드러났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굉장히. 원래는 특수활동비를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뭐 국정원 특활비가 4,900억 정도 되는데 약 10% 정도가 이제 국정원장이 임의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간첩을 잡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정보 건가요?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뭐 필요할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처리하지 네. 말아야 되는 특별한 돈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해외 정보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북한의 뭐 정보망을 우리가 굴려야 된다든가 그럴 때 쓰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정권 유지용으로 써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정권 이해의 당사자들이니까 이것은 혹시나 나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청와대에서 갖다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이 전에는 뭐 재벌의 검은 돈을 쓰다가 이제는 국정원의 그 몇천억이나 되는 돈들을 뭐 그 중에서 일부를 갖다 썼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의혹이냐면 당시 실세 의원들한테 나눠줬다. 또 뭐 어떤 의원들한테 줬다. 뭐 떡값 명목으로 가져갔다. 청와대 갖고 갈 때 뭐 007 가방을 갖고 와서 좋다. 관례였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예. 이런 부분까지도 실제로 굉장히 흘러나오고 있고 이것이 밝혀지고 있다라는